새벽 3시입니다. 저는 지금 욕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타일 바닥이 차갑습니다. 하지만 느껴지지 않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만 뜨겁습니다. 은행 앱을 엽니다. 출금 가능 잔액 4천만 원. 12시간 전만 해도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8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대출 상환 예정일 3일 남음. 빨간 글씨가 눈에 들어옵니다. 카카오톡을 엽니다. 대화방을 찾습니다. 없습니다. 할인. 그 이름으로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 없음. 프로필 사진도 없습니다. 메시지 기록도 없습니다. 5개월간 매일 밤 나눈 대화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전화를 겁니다. 23번째입니다. 이 번호는 현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안내 멘트만 흘러나옵니다. 저는 거울을 봅니다. 62년을 살았습니다. 세무서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전문가였습니다. 리스크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이 사람은 처음 봅니다. 12시간 전으로 돌아갑니다. 어젯밤 11시 47분. 저는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받는 사람 김아린. 금액 8천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상통화 화면 속 할인이 울고 있었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오빠 아니면 나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송금 완료 알림이 떴습니다. 할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마지막으로 화면이 꺼졌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12시간. 할인은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6시간 전 저는 경찰서에 있었습니다. 신고하러 갔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만나셨어요? 온라인이요? 얼굴 본 적 있으세요? 영상통화로만요? 계좌 확인해 보셨어요? 차명 계좌일 겁니다. 경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케이스 이번 달만 17건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 세무공무원 30년 했는데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잘 당하십니다. 똑똑한 분들이 더 잘 속으세요. 왜냐고요? 본인은 안 속는다고 믿으니까요. 모든 건 85일 전 한 통의 쪽지에서 시작됐습니다. 제 이름은 이성호입니다. 올해 62세입니다. 7개월 전 퇴직했습니다. 국세청 산하세무서에서 30년 근무했습니다. 마지막 직급은 팀장이었습니다. 퇴직금은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국민연금 나옵니다. 집은 전세입니다. 빚은 없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모두 장성했습니다. 노후 준비는 충분했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퇴직 첫날 아침 6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30년 습관입니다. 세면을 하고 양복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내는 이미 나갈 준비 중이었습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등산 가요. 점심은 알아서 드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를 봤습니다. 예능을 봤습니다. 채널을 돌렸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9시였습니다. 점심까지 3시간 남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6시 기상, 혼자 아침, 텔레비전, 점심, 낮잠, 저녁, 뉴스, 잠. 아내는 바빴습니다. 친구 모임, 손주 봐주기, 운동. 저보다 할 일이 많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나 지금 회의 중이야.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애들 데리러 가야 돼요. 끊겠습니다. 그래. 2주일이 지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깎지 않았습니다. 누가 볼 일도 없었습니다. 3주일째 되던 날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뭐하고 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스포츠 중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야구였습니다. 별 관심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갔습니다. 9회까지 보면 3시간이 갔습니다. 경기를 보다가 궁금해졌습니다. 왜 저 선수는 저기서 번트를 댔을까? 검색했습니다. 전력 분석, 최근 기록, 감독 성향. 자료가 많았습니다. 세무 일할 때처럼 표를 만들었습니다. 타율, 출루율, 장타율. 숫자를 정리하니 머리가 돌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뭔가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커뮤니티를 찾았습니다. 스포츠 분석 게시판이었습니다. 누군가 올린 분석 글을 읽었습니다. 선수 기록은 맞는데 최근 부상 변수가 빠져 있었습니다. 댓글을 달았습니다. 전력 비교는 정확한데 최근 컨디션 하락은 고려 안 하셨네요. 30분 후 답글이 달렸습니다. 오, 맞네요. 다음 답글. 형님 분석 좋은데요? 또 다음 답글. 형님 고수시네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제 분석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잘 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매일 커뮤니티에 들어갔습니다. 경기 일정을 챙겼습니다. 선수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분석 글을 올렸습니다. 추천수가 늘었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형님 분석 따라서 재미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덕분에 공부됩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거실에서 혼자 아무도 모르게 4주일째 되던 날 쪽지가 왔습니다. 쪽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발신자 할인. 프로필 사진이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깔끔한 인상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었습니다. 선생님 댓글 보고 찾아왔어요. 분석이 정말 정확하더라고요. 어제 경기 선생님 말씀대로 됐어요. 존경스러워요. 선생님. 그 호칭이 기분 좋았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취미로 보는 겁니다. 할인이 바로 답했습니다. 겸손하시네요. 전 스포츠 되게 좋아하는데 분석은 잘 못해요. 선생님처럼 데이터로 보는 거 배우고 싶어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스포츠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팀 어느 선수. 자연스러웠습니다. 이틀 후 할인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무슨 일 하세요? 이렇게 분석 잘하시는 거 보면 관련 업계신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무 공무원 했어요. 최근에 퇴직했습니다. 할인의 답장. 아, 은퇴하셨구나. 그런데도 이렇게 활력 넘치시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은퇴하고 나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시거든요.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활력 넘친다.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인과 매일 대화했습니다. 스포츠 날씨 일상. 편했습니다. 부담 없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할인이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통화 한번 해도 될까요? 글로만 하면 감정 전달이 잘 안 돼서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통화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날 저녁 8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생각보다 젊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색했습니다. 할인은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날씨 좋았죠? 선생님은 뭐 하셨어요? 저는 친구 만나고 왔어요. 대화는 37분 이어졌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금방 지나갔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틀 후 할인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40분 통화했습니다. 사흘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50분 통화했습니다. 이 주일이 지나자 통화가 습관이 됐습니다. 저녁 10시쯤 할인이 전화했습니다. 안 오면 기다려졌습니다. 어느 날 할인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너무 멀게 느껴져요. 오빠.
그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평생 아빠 여보 팀장님으로 불렸습니다. 오빠는 처음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날부터 할인은 저를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3주일째 되던 날 할인이 영상통화를 제안했습니다. 오빠 영상으로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얼굴 보면서 하면 더 편하잖아요. 저는 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날 밤 10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할인이 보였습니다. 프로필 사진과 비슷했습니다.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빠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할인은 편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오늘 뭐 하셨어요? 혼자 계셨어요? 네, 집에 있었어요. 할인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오빠도 외로우시죠? 그 말에 저는 뭐라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외롭다는 말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외로워요. 가족이랑 거의 연 끊고 살거든요. 혼자 벌어서 혼자 살아요. 친구들도 다 바쁘고요. 왜 가족이랑 연을 끊었어요? 할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때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그래서 혼자 해결했어요. 그 이후로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을 들으니 안쓰러웠습니다. 젊은 여자가 혼자 산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할인이 물었습니다. 오빠는요? 은퇴하고 어때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쉬는 게 좋았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점점점 할 게 없더라고요.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평생 일하시다가 갑자기 멈추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빠는 그래도 취미 생활 하시잖아요. 분석도 하시고. 그게 취미인가요? 당연하죠. 오빠는 그걸로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게 부러워요. 인정. 그 단어가 제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통화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끊고 나서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편안하면서도 뭔가 설레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상통화가 습관이 됐습니다. 매일 밤 10시. 할인과 저는 1시간 넘게 얘기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할인이 말했습니다. 오빠 나 요즘 너무 힘들어요. 무슨 일인데? 할인은 울먹였습니다. 회사에서 사람들이 저한테 너무 못되게 굴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꾸 시비 걸고 뒷담화하고. 저는 위로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신경 쓰지 마요. 할인 씨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할인이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오빠 말 들으니까 힘이 나요. 오빠밖에 없어요 진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밤 할인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나 오늘은 도와달라는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무슨 일이에요? 할인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 예전에 투자한 게 있어요. 작은 금액인데 오늘이 마감이래요. 오늘만 넘기면 원금이랑 수익 다 돌려받는데 지금 내가 가진 돈이 딱 200만 원 모자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툭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돈 얘기가 나오면 관계는 변합니다. 저는 30년 공직 생활하며 그걸 많이 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인이 말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이런 얘기하기 싫었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부탁 못해요. 오빠밖에 없어요. 얼마가 필요한데요? 200만 원이요. 200만 원. 제 입장에서는 감당 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해요? 오늘 밤 12시까지요. 1시간 남았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도움입니다. 사람이 사람 돕는 겁니다. 할인은 지금까지 저를 속인 적 없습니다. 매일 연락했습니다.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계좌 보내요. 오빠 진짜요?
네. 보내요. 할인이 계좌를 보냈습니다. 저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200만 원을 입력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송금이 완료됐습니다. 할인에게 말했습니다. 보냈어요. 할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내 인생에 이런 사람이 있을 줄 몰랐어요. 괜찮아요. 힘들 때 서로 돕는 거죠.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찝찝했습니다. 하지만 할인을 도왔다는 생각에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3일 후 할인이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오빠 됐어요. 정리됐어요. 오빠 덕분에 살았어요. 다행이네요. 오빠 계좌 알려주세요. 200만 원 바로 돌려드릴까? 저는 놀랐습니다. 아,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아니에요. 바로 드려야 마음이 편해요. 그날 오후 정확히 2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저는 통장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할인은 진짜였습니다. 그게 첫 번째 덫이었습니다. 한 달 후 할인이 또 연락했습니다. 이번엔 500만 원이었습니다. 투자 기회가 있는데 자금이 모자란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보냈습니다. 5일 후 500만 원이 돌아왔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할인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2달째 되던 날 할인이 말했습니다. 오빠 이번엔 좀 큰 금액인데 1000만 원이요. 오빠 부담되면 안 해도 돼요. 1000만 원. 이번엔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냈습니다. 할인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갚은 적이 없었습니다. 열흘 후 1000만 원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정확했습니다. 그날 밤 할인이 말했습니다. 오빠 같은 분은 이런 기회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정말 함께 준비해요. 오빠랑은 너무 코드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어느새 저는 할인이에게 푹 빠져들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3개월째 되던 날 할인이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오빠 나 진짜 큰일 났어요. 뭔데? 투자한 게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3천만 원 안 막으면 다 날아가요. 3천만 원. 이번엔 금액이 컸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할인이 울었습니다. 오빠 나 오빠밖에 없어요. 제발. 저는 퇴직금 통장을 열었습니다. 잔액 1억 5천만 원. 3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할인이 말했습니다.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꼭 돌려드릴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저는 할인에게 전화했습니다. 할인 씨 돈은 괜찮은데 연락 좀.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지금 정말 복잡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틀 후 할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오빠 나 포기하려고 했는데 오빠 생각하면 못 포기하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안심했습니다. 4개월째 되던 날 밤 11시 할인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할인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할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울음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지금 사람들이 나 찾아온대요. 오늘 밤 안에 8천 안 막으면 나 진짜 죽을 것 같아요. 8천만 원.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8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할인이 울며 말했습니다. 오빠 나 진짜 무서워요. 이 사람들 장난 아니에요. 오빠 나 오빠만 믿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할인 씨 8천은 너무 커요. 할인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나 어떻게 해요? 느낌표 나 진짜 죽으라는 거예요. 그 목소리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오빠 나 진짜 오빠 사랑해요. 오빠 아니면 나 못 살아요. 사랑.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제 손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 1억 2천만 원. 남은 전부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8천만 원을 입력했습니다.
송금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할인이 화면에서 말했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오빠가 아니면 나 진짜. 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송금 완료. 할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빠 사랑해요. 그 미소를 마지막으로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할 수 없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대화방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새벽 1시. 저는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23번. 모두 같은 안내 멘트였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욕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어디 아파요? 얼굴이 왜 그래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아내는 30분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돈보다 당신이 그렇게 외로웠다는 게 더 아파요. 그 말에 저는 울었습니다. 2주일 후 경찰서에 갔습니다.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프로필 계좌 전부 차명이에요. 찾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3개월 후 저희는 이사했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밤 새벽 1시부터 7시까지 일합니다. 시급 9,860원입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법니다. 저는 돈을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는 그 사실이 가장 아팠습니다. 은퇴한 남자의 외로움은 누군가에겐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사랑을 확인하고 싶을 때 돈부터 요구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당신의 노후 자금은 인생 그 자체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욱더 재미있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